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이병관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3학년도 광운대학교 논술 특강으로 인문계열의 기출문제 해설과 더불어서 논술 대비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광운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소개해드리고요. 전년도 기출문제를 해설한 다음에 2023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 대비한 전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논술 우수자 전형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형 요소를 보시면 논술고사가 70%고 학교 생활기록부가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자세한 사항은 광운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목적은 건전한 상식을 갖춘 교양인으로서 여러분 이제 대학생활을 하게 될 텐데요.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 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우선 이해력은 여러분이 이제 정보가 굉장히 요즘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 형수 속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런 비판적인 이해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런 여러분이 추려낸 핵심적인 논점들을 여러분의 논리 전개에 맞게끔 어떻게 필요한 내용으로 가공해내느냐, 이걸 통합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추려내느냐의 어떤 사고력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분이 추려낸 정보들을 어떻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타인에게 호소력 있게 글로 쓸 수 있는가, 이런 표현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광운대 인문계 논술고사 문제 형식과 출제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형식은 복수의 재심은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의 재심이 제시되고요. 이를 상호 관련시켜서 출제하는 통합 교과형 문제입니다. 120분 동안 2문제를 풀면 되고요. 각 문제당 750자 내외 분량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위에서 통합 교과형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문의 범위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국어 과목들, 사회 과목, 그 다음에 도덕 과목, 망라해서 골고루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통계라든지 그림, 사진 자료 등도 자료로 함께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논제 및 제시문의 출제 영역을 말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2가지 영역의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사회 본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이 문학이라든지 역사, 철학과 같은 동서양의 인문학, 고전적인 영역이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출제함으로써 인류 사회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양이라든지 불변하는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사고의 심화 가능성을 측정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현대사회와 향후 변화 전망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급변하는 현대사회 변화 추세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거기에 대한 사회적 최근의 이슈라든지 시사, 상식 영역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이런 현대사회의 다양성이라든지 역동성을 얼마나 여러분이 잘 유연하게 적응하는가, 이 2가지 영역의 어떤 내용들을 출제하고 측정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통계나 그림, 사진 등의 자료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년도 기출문제를 해석해 드리고 다음으로 2023학년도 논술 대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4개의 문제를 설명드릴 텐데요. 오전 2문제, 오후 2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전 문제 1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자,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기술이 우리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 또는 진리,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어떤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제시문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실용주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지식이라든지 진리는 그것이 얼마나 실용적인 유용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가치를 매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든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다. 상당히 그 시대 그 상황의 어떤 필요성, 유용성이 얼마나 잘 맞춰져 있는가로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다의 관점을 여기 대비시켜 서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의 어떤 연구의 진리와 가치 중립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타당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요구라든지 상황의 요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가치와 진리의 관계에 대해서 가와다의 관점을 대비시켜 서술하고, 그 다음에 지금 디귿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진리와 가치는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를 나아가 이제 여러분 보시겠지만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가치관, 그죠? 그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과학 기술의 어떤 연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죠? 가치 중립성과는 이제 반대 입장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그 패러다임의 개념과 그것이 갖는 부정적 영향을 활용해서 디귿의 근거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주장, 근데 니은은 이 토마스 쿤의 그런 그 패러다임과 관련돼서 그 원자폭탄을 개발한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학자가 자신의 그런 그 연구는 굉장히 가치와 중립되게 연구를 했다. 그것이 전쟁에 쓰이게 된 것은 자신의 그 의지와 상관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라는 여러분 잘 아는 요나스, 그죠? 책임률을 주장한 요나스의 주장을 활용해서 비판하라. 입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4개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시문가는 실용주의 관점입니다. 지식이라든지 규범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치의 판단은 이게 얼마나 삶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적인 유용성이 있는가에 의해서 진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가,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런 것이 검증될 때에만 그게 이제 진리로 수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그죠? 책에서 나온 패러다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패러다임은 그 특정 분야 학자들이라든지 사회가 공유한 이론, 법칙, 지식체계,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넓게 보면 시대의 주류적 가치관이라든지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잘 아는 뭐 천동설, 이게 정말 진리냐? 그렇지만 이게 그 이후에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동설리, 그죠? 제기되면서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그죠? 거짓으로 이제 증명이 난 거죠. 자, 이처럼 모든 과학 활동은 패러다임에 의해서 규정된다. 따라서 이런 과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은 이제 앞에 봤던 나의 제시문과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입니다. 과학적 연구, 과학의 지식은 가치와 분리되어야 된다. 가치 중립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과학기술은 이런 정당한 과정, 그죠? 검증을 통해서 객관적인 타당성을 얻어야 되고, 이게 원리와 지식으로 확립이 돼야 된다. 따라서 주관적인 감정이라든지 패러다임처럼 시대의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건 가치 판단으로부터 분리돼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 라는 이제 요나스의 책임윤리죠. 그죠? 자, 요나스는 크게 책임윤리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행한 어떤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 그죠? 과거에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하나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래의 책임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나와 시 공간상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누군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건 미래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당위적인 책임도 우리의 책임 영역 안에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점 문제 1번의 출제 의도는 이런 현대 과학 기술과 지식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큰가라는 걸 보면서 이런 과학의 지식 또는 진리가 가치 또는 실용성과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중립성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거기에 관련하여 이런 윤리적인 책임, 그죠? 이런 사회적 요구 이런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고등학교 윤리 사상,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독서 이런 과목들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기술 또는 지식과 가치의 관계, 시대 패러다임, 윤리적 책임 이런 이제 다양한 관점을 논제로 삼아서 여러분의 이제 논술 능력을 보기에 출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 진리와 가치 관계를 가해 실용적인 관점, 다의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의 내용을 대비시켜 설명하고 사실과 가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가치 중립성의 주장을 나의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그리고 그 패러다임이 갖는 부정적 영향을 통해서 이제 근거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 개발에 관여한 과학자가 자신의 이제 책임 회피 어떤 발언을 라에서 요나스의 미래 책임 윤리로 비판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와 라의 요 내용들은 앞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재심은 각각을 이제 우선 핵심 논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덕, 국어, 사회 과목의 다양한 영역에서 제시된 이제 지문을 읽고 이걸 이제 통합하는 일관된 논지를 파악하는 능력.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그죠 제시문을 잘 연결지어서 이 활용한 다음에 통합적으로 논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제시문 출제는 참조하시고요. 자, 채점 가이드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그 하위 논제가 있었어요. 그죠? 기억, 진리와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실용주의 관점과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얼마나 적절히 대비시켰는가. 최대 15점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5점, 5점, 5점. 그죠? 이렇게 해서 해당 내용들을 얼마나 이렇게 구분 짓고 통합적으로 설명하느냐. 모범 답안의 첫 번째 단락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하위 논제는 뭐였냐면 가치와 진리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 주장의 근거를 나의 패러다임의 개념의 정의, 그 다음에 이게 그 과학 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 요걸 적절히 활용하면 최대 15점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 세부적인 내용 참조하시고요. 모범 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위 논제가 뭐였냐면 오펜하이머의 그런 원자폭탄 개발 관련돼서 나는 객관적인 어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원자폭탄을 개발한 것이지 이게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뭐 이런 논지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 요나스의 미래 책임 윤리로 비판했을 때 최대 15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요나스의 두 가지 책임 윤리, 그 다음에 그 오펜하이머가 자신의 행위로 해서 발생할 결과, 이걸 미래 책임 윤리로 연결 짓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을 적절히 사용했을 때 최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모범 답의 세 번째 단락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비문이 없어야 되고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 표현력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글의 흐름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가. 그럴 때 최대 5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유의사항은 아마 공통적인 유의사항일 겁니다. 글자 수 750자, 그죠? 750자에서 50자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이제 감점 요인이고요.
이런 공통 유의사항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범 답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락들을 확인하고 내용들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전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문제 2번은, 여러분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환경 문제, 그죠? 이 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환경 문제. 더불어서 에너지 사용과 관련돼서, 그죠? 이런 환경적이지 않은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경제학적인 접근, 그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할 것이냐, 이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대체 에너지, 그죠? 대체 에너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정부의 이런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세 가지의 방식을 대체 에너지 개발과 관련돼서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겠는가. 이런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두 개의 하위 논제로 되어 있고요. 제시문을 보면 조금 더 구체화되니까 좀 하나씩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환경 문제, 그죠? 자원을 소비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되면서 환경이 점점 오염되고 있다. 전 지구적인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자, 이와 관련돼서 특별히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이제 이 에너지의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실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입니다. 시장 실패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시장 실패는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의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못할 때 시장 실패로 보고요. 여기에 이제 그게 두 가지 요인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외부 효과와 공유 자원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자, 외부 효과는 뭐냐면 경제 주체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피해를 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외부 효과에 의한 시장 실패로 봅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길거리 흡연, 그죠? 얘기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죠? 길거리 흡연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적절히 보상은 일어나지 않죠. 이런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자, 또 다른 문제는 이제 공유 자원의 문제입니다. 자, 공유 자원은 일반적인 재화,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품과 같이 일반적인 재화와는 좀 다른데요. 일반적인 재화는 우리가 경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일정량의 상품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죠. 그죠? 경합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배타성이 있죠. 그죠? 내가 그 재화 서비스를 값을 치르면 나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배제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공유 자원 같은 경우는 경합성은 있어요. 그죠?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줄지만 배제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공기 같은 거, 그죠? 누구나 원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공유 자원은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나 쓰게 되고요. 책임은 없고, 그죠? 과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앞서 얘기한 환경 문제와 연결지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시문 단은 이제 정부가 시장 실패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강압적인, 직접적인, 그죠? 시장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부정적인 부당한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벌금을 과금하거나, 그죠? 비용을 매기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긍정적인, 그죠? 형태의 경제적인 유의를 통해서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서 얘기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긍정적일 때는 보조금이라든지 보상을 주자. 세제 혜택과 같은.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식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효율성,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죠? 시장의 효율성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지만 기다려주고 경제 주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게 여기 해석이 되겠죠. 자, 제시문 나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이제 우선 표를 보여주면서 그게 기존의 화석연료,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이 경제성과 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제 친환경성이죠, 그죠? 경제성에서는 기존의 화석연료가 좋지만 친환경성에 있어서는 반대, 그죠? 나타난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에너지원은 경제성과 친환경성에서의 어떤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그죠? 매우 중요한 이슈다. 우리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줄이려면 이 친재생 에너지, 그죠?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에너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지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도 마련하고 지원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요약을 하자면 연구 2는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 문제로서 매우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줄이고 공감대 형성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실패라고 하는, 그 다음에 정부의 시장 실패에 대한 개입이라고 하는 좀 경제학적인, 그죠?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자. 라는 거. 그 다음에 그 환경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이런 그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특별히 정부의 시장 개입을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에너지 개발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이런 다양한 어떤 분야의 어떤 문제 제기를 분석적이고 통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회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이런 그 주요한 개념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개념들, 이런 것들을 잘 통합하고 이해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해 기후변화 문제를 나에서 제시하는 시장 실패의 주요 개념인 부정적 외부 효과, 공기자원의 문제로 우선 해석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나에서 제공하는 화석 연료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이제 발췌를 해야 되고요. 자, 이 문제를 다해 정부의 시장 개입 방식 세 가지 있었죠, 그죠?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거, 아니면 경제적인 유인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자발적인 효율성에 맡기는 거, 이 방식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문제에 적용하는 거, 이런 두 가지를 측정하는 데 있습니다. 제시문 가나 다라는 앞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자, 이 문제는 제시문 각각의 핵심 논리를 우선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 사회 과목에서 다양한 영역에 제시된 지문을 통합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 그 다음에 제시문들을 서로 연결해서 핵심 내용을 서로, 그죠? 활용하는 능력, 이걸 측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시문 출전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이드라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의 시장 실패 두 가지, 그죠? 외부 효과와 그 공적 공유자원의 문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적절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 행위, 이게 결국 뭐였죠? 경제 주체가 피해를 주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 행위가 이게 공유자원이잖아요, 그죠?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비배제성이라든지 경업사의 특성 때문에, 그죠?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면 최대 18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노력을 정부의 대응 있죠, 그죠? 시장 실패 대응 세 가지 방식. 이 방식을 어디에 적용하느냐? 나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정보, 그죠?
과거의 화석 연료냐, 신재생 에너지냐. 여기에 적절히 적용했을 때 이제 최대 27점입니다. 자, 세 가지 방식, 대응 방식, 그죠? 직접적이고 강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죠?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금지를 해야 되고요.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의무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경제적 요인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화석 연료와 신재생 에너지 정보 활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화석 연료 같은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면 될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보조금, 그죠? 지급하면 되겠죠? 자, 다의 어떤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시장의 효율성에 맡기는 거다, 그죠? 이건 뭐냐 하면 정부가 그런 정책은 가이드라인 주지만 실제 경제 주체인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그죠? 그런 것들을 실제 새로운, 그죠? 신재생 에너지 구조로 개편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죠? 지지하면서 기다리는 방식을 설명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최대 9점입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하위 논제에 대해서 적절히 제시했을 때 최대 점수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공통상으로 우리가 다루면 되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 참조해 주시고요. 자, 5 문제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 문제 1번은 여러분 노키즈존, 그죠? 노키즈존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최근에 많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을 하는 영업장에서, 그죠? 이런 어린아이 들어와서 다른 손님에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뜨거운 어떤 음료가 쏟아져서, 그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노키즈존을 이제 제안을 했다는 거고요. 자, 이런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로 자, 어린이들도 분명히 주체, 그죠? 경제적인 소비의 주체라는 거고요. 어린이에 대한 이런 일종의 차별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함께 오는 부모, 그죠? 부모의 어떤 권리, 그죠? 소비할 수 있는 권리, 인권 침해,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제시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노키즈존에 대한 이슈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배한데, 자,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 다양한 인문사회적인 관점을 우리가 대비시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 나와 다에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라에서는 이 특별히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연결지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죠?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또 이 노키즈존, 그죠? 어린아이에 대한 이런 차별,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문제점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4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시문 가는 노키즈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그죠? 사건, 사고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대한 또 근거들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각각의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부모가 예절도 가르쳐야 되고, 그죠? 이해하는 태도도 지녀야 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런 차별 갈등을 줄여는 이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인문학이라든지 사회 문화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제시문 나는 레비나스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핵심 개념으로 이제 타자지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현대 사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회적 소수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는 이것이 기본 권리죠, 그죠? 인권이죠. 자유와 평등이라는 권리 넘어서서 인간적인 삶에 대한 문제이라는 거고요. 자, 바람직한 사회는 결국 뭐죠? 이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 배려, 관용,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의 문제를 가지고 철학적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국 타자에 대한 어떤 이해와 배려가 결국 이런 다양한 주체들의 합인 건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길이다. 이런 이제 내용을 제안하고 있고요. 자, 제시문단은 여러분 이제 아마 사회문화라든지 철학 교과서 많이 봤을 미래 자유론입니다. 자유론에서 이제 주장하는 건 뭐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죠. 그죠? 우리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그죠?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런 이제 이 단락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무제한의 자유가 과연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어떤 종류의 행동이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그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만약에 방해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가 간섭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노키즈원과 관련돼서 이 어린아이, 그죠? 혹은 뭐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의 표현의 자유, 자신의 자유를 누릴 권리, 이런 것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제시문단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시문안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출산율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장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단순히 미성숙한 존재로 치부하고 가끔 학대하기도 하고요.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이런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제 의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노키즈존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또 특별히 이제 저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국가적 문제도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대비되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안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그죠. 레비나스의 철학적 입장, 토마스 미래의 자유론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저출산 문제와 관련되어서 노키즈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라든지 화법과 작문, 생활과 윤리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본 문제의 취지는 조지 정보를 잘 활용해서 그죠? 노키즈존에 대한 논란을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각각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자, 그래서 제시문 가에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는데, 자, 레비나스의 타자지향성이죠, 그죠? 나에서 타자지향성을 통해서 왜 찬성 의견이 문제가 되는가, 그죠? 노키즈존을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 왜 문제가 있는가를 타자지향성의 관점에서 비판을 하면 되겠다, 그죠? 어린아이도 엄연한, 그죠? 권리를 가진 타자이라는 거고요. 소수자이라는 거고요. 그들에 대한 우리가 배려, 과정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찬성 의견을 비판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래 자유론에서, 그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 그죠? 어린아이의 누릴 권리도 제한하면 안 된다. 라는 걸 통해서 반대 의견의 타당한 근거를 설명해야 되고요. 세 번째 문제는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노키즈존의 논란과 관련 지어서 이해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여기 가와 나다라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서 설명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시문들을 융합하고 연결하고 핵심적으로 이해하고 하위 논제들을 어떻게 적절히 그죠? 이 통합적으로 논술하는가의 능력을
측정하려고 했습니다. 자, 제시문 출처 참조하시고요. 채점 가이드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해 찬성 의견에 대해서는 나의 타자 지향성, 그죠? 활용해서 찬성 의견 이제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찬성을 두 가지 내용으로 설명하고, 타자 지향성으로, 찬성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죠? 타자 지향성의 특성을 다 설명하면 최대 이제 15점이 주어지고요. 자, 반대 의견, 그죠? 노키즈에는 반대 의견의 기본 전제를 다 파악해서 다의 미래 자유론에 근거해서, 그죠? 어린아이와 부모의 출입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최대 15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세부 내용들 배점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모범 단락에 첫 번째 단락을, 모범 첫 번째 단락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의 요 내용들은 첫째 단락을 참조하면 되고요. 자, 3번, 나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가해 노키존과 연결돼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최대 15점 배점이 되겠고요. 출산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서술하면 8점. 자, 노키존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죠? 아이에 대한 인식 변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문제다. 라는 것을 설명하면 7점 주어집니다. 자, 모범 답안의 두 번째 단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통 유의사항이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모범 답안 참조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답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오후 문제 2번입니다. 자, 오후의 문제 2번은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자본주의, 그죠? 자본주의의 이 변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자본주의의 이 변화가 현대 사회의 어떤 자본주의, 그죠? 자본주의의 어떤 현상적인 문제, 특별히 이제 제시문 다 이따 보겠지만 그 편의점의 문제입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갖고 있는 이런 딜레마가 있죠, 그죠? 본사는 편의점의 가맹 수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지만, 그죠? 실제 편의점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때요? 실제 이익은 줄어들고 있고, 24시간 편의점이라는 특성 때문에 점주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그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동의 어떤 상황도 열악하고, 그죠? 이게 자본주의가 갖는 이제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로 비판을 하고 그런 사회적 책임, 제시문 아래 보겠지만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이 편의점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제시문을 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는 미국, 그죠? 독립전쟁 이야기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이런 독립전쟁에서 특별히 벨리포즈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여기에 식량 부족, 물자, 그죠?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주정부가 이제 직접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군수물자의 가격을 통제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적은 있었죠, 그죠? 전투력을 향상시, 충분히 물자를 공급해서 전투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반대로 나타났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어때요? 농부들은 시장에 가격을 안 내놨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급등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영국에, 그죠? 적군이 영국에 비싼 값에 팔았어요. 결국 이 전투는 패배로 끝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시장과 정부는 유기적으로, 그죠? 움직여야 되는데, 정부가 강제를 하면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시장 개입의 강제성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은 제한적으로 이뤄둘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자, 제시문 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본주의의 어떤 변화 과정,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산업적 자본주의가, 그죠? 생겨났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방임 형태의, 그죠? 국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어떤 개입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죠? 독과점도 나타나고 과도한 경쟁이 나타나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개입을 하게 됐는데 앞서 가에 제시문에 본 것처럼 이런 개입은 역효과를 가져왔고요. 시장 실패로 이어져서 여기서 이제 직접 개입을 주장한 수정자본주의가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지나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3.0이라고 볼 수 있다. 그죠? 지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뭐 세금 감면도 하고, 공기업 민영화도 하고, 유연성도 주고 등등.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가져왔느냐?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 현상, 사회적 갈등이 높여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이 자본주의 4.0입니다. 자본주의 4.0은 이런, 그죠? 사회적 갈등, 양극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이, 국가가 더 사회적 책임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정부와 시장의 균형과 협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시문단은 이제 그 편의점,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이제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주는 어때요? 불공정한 계약, 그 다음에 이런 경쟁의 심화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런 그 압박이 커지면서 이 어려움도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는 점원들도 마찬가지, 그죠? 최저임금, 다양한 이 노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고객의 편의에서 이렇게 엄청난 불편을 감내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이걸 이제 비판을 제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제시문을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본주의 4.0에 이야기하는 책임을 바라보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극적 관점은 기업이 원래 목적, 그죠? 이윤을 추구하고, 뭐, 고용 창출하고, 그죠? 제품과 서비스 판매하고, 그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그죠? 이런 거죠, 그죠? 값싸고 다양한 질 좋은 제품을 통해서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고, 등등. 이런 거 본질적인 목적이죠. 본질 목적에 충실하면 된다. 이게 소극적 관점이고, 반면에 적극적인 관점은 뭐죠? 사회적 책임 중에서 물론 이게 경제적 책임이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균형적인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표에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권 문제, 노동 관행 문제를 포함해서, 그죠? 소비자 문제 포함해서 환경 문제. 자, 이걸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제의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런 자본주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 산업자본주의부터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자본주의 4.0까지, 그죠? 각각의 특성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고, 따라서 이런 자본주의 변화와 더불어서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편의점 문제,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특별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그죠? 이 편의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겠는가? 대응책을 제시하자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해 벨리포지 전투 당시 이제 군수물자 가격 통제, 이거는 이제 실패 사례다, 그죠? 이 실패 사례는 뭐였죠? 그 수정 자본주의의 이제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수정 자본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이런 실패 사례를 잘 설명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편의점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노동의 문제, 경영 환경의 문제, 그죠?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고요. 제시문 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두 가지 관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시문 출처 참조하시고요. 자, 채점 가이드는 이제 설명드립니다. 자, 기업의 수정 자본주의가 국가의 적극적 이 시장 개입을 강조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고 실패를 했죠.
그 실패 사례가 이제 재심 가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설명하면 최대 10점입니다. 자, 이 단락, 첫 번째 단락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각각의 배점과 더불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니은의 신자유주의. 그죠? 신자유주의는 뭐였죠? 지나친 개입을 하면 안 된다. 그죠? 자율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추구하자라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 빈부격차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건 아까 봤던 편의점의 사례로 우리가 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를 잘 연결지어서 통합적으로 적절하게 설명했을 때 최대 15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적인 그 배점과 그 내용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이죠. 재심 라의 소극적인 관점과 적극적인 관점을 어떻게 편의점의 그 문제 있죠. 점주와 아르바이트 집안의 그런 불편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 소극적 관점은 뭐였죠? 본사가, 그죠? 프랜차이즈 본사가 경제적 책임을 다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수도 늘리고, 고용도 창출하고, 그죠? 여러 가지 소비도 창출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나 적극적인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이들의 보다 적극적인 문제, 노동 문제, 그죠? 뭐였죠? 그런 그 환경의 문제, 경영 환경의 문제들을 다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동반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적절히 설명이 되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최대 2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통사항이고요. 자, 모범 답안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 4문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2023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비해서 뭘 준비하면 좋겠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운대 인문계열 논술과제의 목적은 미래 지향성과 개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앞서 본 것처럼 다양한 관점들을 어떻게 가지고 그것을 연결하는가. 특별히 우리 인문사회적인 고전의 어떤 그 논지라든지, 그죠? 윤리적인 이슈들을 현대사회의 어떤 문제를 예측하는 데 활용하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그죠? 미래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바라는, 희망하는 사회로 가져가는가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런 고전이라든지 철학, 문학의 지문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사회과학, 그죠? 다양한 그런 영역에서의 제시문이 복합적으로 제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시문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평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의 핵심적인 논쟁점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가. 그래서 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평가 기준은 각각의 제시문, 그죠? 가나다라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바탕입니다. 그죠?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더 어렵겠죠. 그죠? 이걸 연결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렵겠죠. 자, 두 번째는 논리적인 비판 능력입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그죠? 그죠? 인문학의 관점에서 혹은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그죠? 서로 다른 관점에서 교차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가? 논리적 비판 능력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시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그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표현 능력입니다.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각 문제마다 750자 내로, 그죠? 여러분의 생각, 논쟁점, 문제 해결을 다 담아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논술고사 대비해서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느냐. 자, 출제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어때요? 하나의 문제 안에 하위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2개 또는 3개. 그래서 각각의 하위 문제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의 정보에 근거해서 답을 해야 돼요. 제시문에 있지 않은 정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 지식은 담아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왜냐하면 제한된, 그죠? 글자 안에 요구하는 답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명료하고 논리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죠? 자, 여러분이 물론 이제 교과서를 충분히 많이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풍부하고 다양한 독서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글의 논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짧은 시간 안에, 그죠? 그러면 평소에 다양한 독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2번째,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폭넓은 이해력과 사고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4개의 제시문을, 그죠?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폭넓은 이해력과 사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고 반복적인 훈련 해서 글쓰기를 이제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죠? 시간 정해놓고, 글자 수 정해놓고, 그죠? 여러분이 한번 글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잘, 그죠? 흐름이 끊기지 않는지, 적절하게 기승전결이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 그 2023학년도 인문계열 광운대학교 논술특강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럼 앞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했지만 여러분이 그 다양한 영역에, 그죠? 교과서를 충분히, 그죠? 이해하고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을 이렇게 결합하고 통합하는 것들을 평소에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건 이제 광운대 기출문제, 그죠? 보면서 아, 광운대 이런 문제의 트렌드가 있구나라는 걸 좀 파악하면 훨씬 더, 그죠? 여러분이 그 논술고사에 임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그 논술특강을 통해서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